가족들이 모여있던 밤, 도시는 유난히 밝았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그릇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랜만에 만난 얼굴을 보며 괜히 더 말을 이어갔고 누군가는 늦은 시간까지도 집에 있는 것만으로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풍경과 조금 떨어진 골목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서는 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출동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도 소방관은 장비를 점검하고 물병을 하나 집어들고 잠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집에 두고 나온 가족들은 아마 식탁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아이가 있다면 아빠 언제 와? 하고 물었을지도 모르고 없다면 괜히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 장면을 굳이 떠올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출동벨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화재 발생, 주택가, 어린이 포함. 그 말 한 줄에 소방서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조용하던 공간은 사람들의 발소리로 가득 찼고 장비가 부딪히는 소리, 짧은 지시들이 오갔습니다. 그는 방화복을 입으며 습관처럼 손목을 한번 조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순간에는 항상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번엔 아무 일 없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바람이 그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집 한쪽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위로 치솟았고 주변 사람들은 집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아이 안에 있어요. 그 외침이 그의 귀에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깐 집 안을 바라봤습니다. 문 너머는 보이지 않았고 연기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에 두고 나온 얼굴이 정말 잠깐 스쳤습니다. 식탁에 앉아있을 얼굴, 아직 식지 않은 온기, 그리고 조심히 다녀와라는 말. 하지만 그가 그 생각에 머문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길 속은 생각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소리는 둔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벽을 더듬으며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기침 소리, 아주 희미한 움직임. 그 순간 그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바닥에 웅크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숨이 가빠서 어쩌면 울 힘조차 없어서 그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고 그 가벼움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그제야 들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의 옷자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소방관은 아이를 내려놓지 않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데려가려 하자 아이는 더 세게 매달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다시 꼭 안아주었습니다. 말을 꺼내면 감정이 새어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화재가 정리된 뒤 그는 장비를 벗고 한쪽에 잠시 앉았습니다. 방화복은 젖어 있었고 손은 아직도 약간 떨렸습니다. 동료가 물을 건넸지만 그는 한 모금만 마셨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보았지만 메시지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집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불이 켜져 있을지 아니면 모두 잠들었을지
그는 지금 당장 돌아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항상 조금 늦습니다. 누군가의 밤을 지킨 뒤에야 자신의 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용한 집에 들어섰을 때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을 켜지 않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기다렸을 가족의 얼굴도 소방관은 영웅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밤에는 그 해야 할 일이 집보다 먼저가 됩니다. 그 선택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는 다음 날이 되면 다시 같은 옷을 입습니다. 누군가의 내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도 가족보다 어떤 책임을 먼저 두고 하루를 버텨냈다면 그 선택 역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밤을 지켜낸 당신도 이미 최선을 다했습니다.